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지구 위에 찬란한 도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도도 없고 왕도 없고 전쟁의 흔적도 없는 도시.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두고 떠났을까요? 이 이야기는 역사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2500년경, 지금의 파키스탄과 인도, 북서부를 가로지르는 인더스 강 유역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도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름조차 낯선 이 도시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문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반듯하게 구획된 도로 위를 걸었습니다. 집집마다 욕실이 있었고 오물을 처리하는 하수도가 도시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2층짜리 벽돌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크기가 모두 규격에 맞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무덤을 짓기 위해 수만 명이 채찍을 맞으며 돌을 날랐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서로의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인더스 문명에는 전쟁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규모 무기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궁전이 없었습니다. 지배자의 무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집에서 비슷한 크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적어도 5만 명이 살았습니다. 전체 인더스 문명권에는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심장은 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강이 범람하면 기름진 흙이 논밭을 덮었고 그 땅에서 밀과 보리가 자랐습니다. 강물은 식수가 되었고 목욕물이 되었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공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꽤 큰 12m 길이의 수영장 같은 구조물이었습니다. 방수 처리된 벽돌로 빈틈없이 지어져 있었고 물을 채우고 빼는 정교한 장치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아마도 신성한 의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웃과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딸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습니다. 딸이 깔깔 웃으며 물을 피합니다. 여인은 웃으며 딸을 꼭 안습니다. 4500년 전의 어머니와 딸,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000년경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아주 천천히 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를 흘렀던 강줄기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량이 줄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홍수가 들이닥쳤다가 다음 해에는 강이 말라붙었습니다. 밭에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한 농부가 굳어버린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자리에서 보리가 허리까지 자랐습니다. 올해는 씨앗이 흙 속에서 썩어버렸습니다. 농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헨조다로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4500년 전 인더스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도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빚어진 항아리와 그릇들은 인더스 강을 따라 먼 도시까지 팔려나갔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벽돌집에서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자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줄어들자
배가 다니지 않았습니다. 배가 다니지 않자 물건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창고의 곡식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아내가 잠든 뒤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 땅이 우리를 더 품어줄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길 건너 이웃집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구도, 그릇도, 옷가지도, 벽에 걸려있던 아이 그림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밤사이에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텅 빈 집 안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 작은 구슬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막내딸이 가지고 놀던 구슬이었습니다. 서두르다가 떨어뜨리고 간 것이겠지요. 아버지는 그 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떠나야 할 것 같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의 아버지가 지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난 집이었습니다. 새 아들이 태어난 집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셨던 집이었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애들은 어디로 데려가요? 아버지는 창문 너머 강을 바라봤습니다. 강은 예전에 반도 안 되는 너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빛도 달라졌습니다. 맑고 푸르던 강이 흙탕물처럼 탁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그로부터 열흘 후 새벽이 오기 전 아버지의 가족은 짐을 꾸렸습니다. 가장 작은 항아리 2개, 옷가지 몇 벌, 아내가 혼수로 가져왔던 구리 팔찌, 아들들이 마당에서 키우던 염소 1마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갓 동이 트는 하늘 아래 벽돌집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품어주었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뻗어 벽을 한번 짚었습니다. 손끝에 벽돌의 서늘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막내를 안고 따라왔습니다. 중간 아들은 염소줄을 쥐고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 이 가족만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비슷한 가족들이 비슷한 걸음으로 비슷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도시가 숨을 멈추는 것처럼. 인더스 강 유역의 현대 지질학자들은 오랫동안 이상한 현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가 번성하던 시기, 이 지역을 흘렀던 강들이 기원전 1900년을 전후해 급격히 수량을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특히 가가-하크라 강이라 불리는 고대 강줄기가 있었습니다. 힌두교 성전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강 사라스바티 강과 같은 강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강은 인더스 문명 최전성기의 도시들의 생명수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말라붙었습니다. 지각 변동으로 수원지가 바뀌었고 수천 년을 같은 자리를 흘렀던 강줄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강이 사라지자 농업이 무너졌습니다. 농업이 무너지자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전쟁도 침략도 전염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이 떠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서서히 비어가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늙어서
긴 여행을 떠날 수 없는 노인들, 아픈 몸을 이끌고 걸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도 끝까지 이 땅을 떠나기 싫었던 사람들. 모헨조다로의 마지막 유적층에서 발굴된 것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길 위에 쓰러진 채 발견된 유골들, 집 안구석에 웅크린 채 발견된 유골들. 하지만 이것은 학살의 흔적이 아닙니다. 칼자국이 없습니다. 화살이 없습니다. 싸운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입니다. 텅 빈 도시에서 혼자 남아 강이 사라진 땅에서 그래도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의 가족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며칠은 투덜거렸습니다. 아버지, 언제 도착해요? 발이 아파요. 배고파요. 아버지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겐지스 강 상류 지역에 도달했을 때 아버지는 강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강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물의 흐름이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인지, 안도해서 우는 것인지, 그냥 너무 지쳐서 우는 것인지, 아마 셋 다였을 것입니다. 막내가 달려와 강물에 발을 첨벙 담갔습니다. 깔깔 웃는 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오랜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겐지스 강 유역에 정착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헨조다로에서 가져온 씨앗을 땅에 묻었습니다. 벽돌을 쌓아 집을 지었습니다. 강물을 끌어들여 논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지혜를 가져왔습니다. 물을 다루는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씨앗을 심고 거두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벽돌을 규격에 맞게 굽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함께 사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그 지식들은 겐지스 문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훗날 인도 문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처럼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존 마샬이 파키스탄의 한 황량한 평원에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벽돌이 나왔습니다. 더 파내자 도로가 나왔습니다. 더 파내자 집이 나왔습니다. 더 파내자 우물이 나왔습니다. 더 파내자 하수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나왔습니다. 마샬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4000년 전에 이미 이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집에서 사는 도시, 왕도 없고 노예도 없는 도시, 전쟁 없이 수천 년을 이어온 도시, 인류가 꿈꾸는 세상을 누군가는 4000년 전에 이미 살았습니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에서 발굴된 인더스 문자는 지금도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4000개가 넘는 인장 도장들에 새겨진 글자들, 짧은 기록들, 신비로운 그림 문자들. 학자들이 100년 넘게 연구했지만 아직 아무도 그 의미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 글자들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누군가의 이름이 담겨 있을까요? 사랑 고백이 담겨 있을까요? 자식에게 남기는 당부가 담겨 있을까요? 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이 강가를 떠나기 싫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인더스 문명이 사라진 것은 그들이 나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강이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하늘이 비를 멈춘 것입니다. 땅이 더 이상 씨앗을 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살기 위해 걷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걷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지금도 살아있으니까요. 겐지스 강가에서, 인도의 들판에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이것은 4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길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지요. 전쟁이 나서 가난해서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땅을 향해 걸었던 분들. 그분들이 손에 쥐고 걸었던 것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손 안에 쥐고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인더스 문명 사람들이 새 땅에 심었던 씨앗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서 받은 씨앗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강은 방향을 바꾸지만 흐르기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3300년경 시작되어 기원전 1300년경까지 약 2000년간 존속했습니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는 현재 파키스탄에 위치해 있으며 198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인더스 문자는 현재까지 해독되지 않았습니다.